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여러분의 수학을 책임지는 이규영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분량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은 집합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교재를 반드시 찬찬히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쌤 수업의 특징을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집합 하나로 연결돼 집합 하나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 단원 전체를 왔다 갔다 종횡무진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교재를 교과서든 교재든 한번 보시고 집합 전체를 명제 이전까지 한번 보시고 뭐 때로는 명제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때는 집합 명제까지 빠르게 문제 뭐 연습 문제 이런 거 많이 안 풀어보셔도 됩니다. 이제 고일 수학 총정리 교재라면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한번 보시고 요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합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예전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이었던 것만큼 이게 집합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집합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작지는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뭐 7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의 기준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로 쪼개질 수 있어요. 7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을 예를 들어 칠소모라고 합시다. 그 모임의 이름을 7보다 작은 소수들의 모임 했으니까 칠소모라고 해보겠습니다. 7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 모임을 이렇게 놓고요. 이게 집합이 되려면 세상의 모든 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완벽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 이 칠소모는 집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은 칠소모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7보단 작으니 자격 조건은 하나는 되는데요. 소수인가요? 아닌가요? 네, 소수 아닙니다. 탈락이죠. 2는 칠소모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7보다 작고 소수이므로 네, 들어옵니다. 3은요. 7보다 작고 소수이므로 들어옵니다. 4는요. 7보다 작긴 하지만 소수가 아니니 못 들어오죠. 5는요. 7보다 작고 소수이므로 들어옵니다. 6은 7보다 작지만 소수가 아니므로 들어올 수 없고요. 7은 소수가 맞지만 7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탈락이겠죠. 따라서 칠소모는 2, 3, 5만 구성원이 됩니다. 칠소모라는 모임은 2, 3,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 되는 거죠. 우린 이런 걸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기준이 명확하냐를 개념으로 집합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2, 3, 5가 칠소모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뭐 어떻게 말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2라고 쓰고서 여기서 칠소모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배지 하나 붙여주면 될까요? 뭐 3이라고 쓰고서 여기다가 칠소모 이렇게 써주면 이게 또 아재 개그인가요?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학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칠소모라는 집합을 A라고 하자. 우리가 이 A라는 수학에서는 유난히 문자를 많이 쓰죠. 특히 우리 수학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이 만든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한글보다는 영어 또 그리스어 이런 말들이 많이 씁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 A는 영어 단어 아니죠.
이게 약간 우리 머릿속에서 좀 혼란을 일으킵니다. A라는 건 우리가 훨씬 많이 사용한 건 실제 A, B, C, D 영어에서 쓰이는 A인데요. 수학에서 A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집합이었다면 집합에서 A, B, C 이런 영어 단어, 영어 철자가 쓰인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임의 이름입니다. 모임. 그러면 이 235라는 이 구성원들이 A라는 요 칠소모를 A라고 하면 A의 구성원들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이렇게 옆에다가 칠소모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까? 배지 달아주면 될까요? 수학에선 기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성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구성원이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으로 수학은 원소라는 말을 붙여요. 이게 아마 과학적으로 원자라는 말과 아마 느낌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언어를 어떤 용어를 만들 때의 느낌은 기존의 어떤 개념과 비슷한 것들을 찾아올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과학에서 원자라는 개념, 쪼개질 수 없는 개념을 쪼개질 수 없는 원소를 원자라고 하는 것처럼 집합에서도 쪼개질 수 없는 그냥 고유한 그 구성원을 원소라고 부르기로 했을 거예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라는 숫자는 A라는 칠소모를 A라고 하면요. A의 구성원이다. 원소다. 요렇게 되는 모양은 느낌 오시죠? 영어 단어 뭐랑 비슷합니까? 2랑 비슷하죠? 원소가 영어로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예,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뭐 용어나 또는 기호나 이런 거 쓸 때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2라고 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집합 기호도 대문자니까 이 엘리먼트의 2를 바꾸지 않고 그냥 쓰면 숫자가 이렇게 이 기호가 이렇게 되잖아. 이 뭔 말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2를 약간 변형해 쓴 겁니다. 그 영어 단어 2랑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런 경우는 수학에서 아주 많으니까 일단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3이라는 숫자도 A의 원소가 맞고요. 5라는 수도 A의 원소가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7이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등호가 아니다. 같지 않다라는 것처럼 똑같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집합 하나 설명하는데 말이 길었는데요. 이 집합의 표현 방법은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이거는 수학자 벤이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 벤은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수학적인 어떤 계산이나 연산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하기는 좀 공간도 그렇고 보기도 안 좋으니 수학자들은 요걸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을 몇 가지 고안하게 되죠. 요렇게 우리가 괄호인데 보통 우리가 중괄호라고 하는 요 괄호를 집합 기호로 채택을 했고요. 채용을 한 겁니다. 이건 뭐 하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요. 수학자들이 채용을 한 겁니다. 요런 기호는 집합으로 하자. 그리고 그 안에 콤마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3이죠. 콤마로 요 숫자의 크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요 3자가 좀 커져서 5자를 좀 크게 한 거고요. 3, 콤마라는 건 칸막입니다. 235가 원자라는 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각각 고유한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걸 어떻게도 표현하기로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일단 표현 먼저 할게요. x는 7 미만의 소수. 이렇게 아까 칠소모라고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A라는 집합의 정체가 뭐냐? 그 정체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A라는 집합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A라는 집합을 뭐로 구성하기로 했냐라고 하는 하나의 정체성이고, 요 원소에서 바라보면 공통점이죠. 2, 3, 5의 공통점은 뭐냐? 7 미만의 소수라는 겁니다. 다시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우리가 애당초 모임을 구성할 때 7 미만의 소수는 다 원래 이렇게 모임을 구성한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2, 3, 5라는 요 구성원의 공통점은 뭐지? 라고 하면 7 미만의 소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 이렇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 조건 제시법을 월등히 많이 씁니다. 월등히 많이 씁니다. 하나만 조건 제시법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이런 거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A는 2, 3, 5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집합 B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조건 제시법으로요. x 플러스 1 x a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합 B는 x 플러스 1이라는 i로 구성되어 있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x는 a의 원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의 원소는 2, 3, 5니까 b의 원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x가 a의 원소니 x의 원소 2를 끌고 오면 b는 3이 되고, a의 원소 3을 끌고 오면 4가 되고, a의 원소 5를 끌고 오면 6이 돼서 이렇게 b의 원소를 구성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C라는 집합을 하나 조건 제시법으로 x제곱, x는 b, 이렇게 나타내면 C라는 집합은 x제곱이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읽을 때는 바로 읽고요. 뜻은 단은 이런 겁니다. x제곱인데 단 x는 b의 원소다라고 하면 b의 원소를 제곱해서 써주면 되겠죠. 3은 b의 원소니 3의 제곱해서 9, 4도 b의 원소니 제곱해서 16, 6 b의 원소니 제곱해서 36,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10분이 지나가 버려서 일단 오늘은 집합이란 무엇인가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족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